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순성의 제방을 시찰하기 위해 이양후 등에게 명하려 하니 양사에서 논핵하다. 이양후를 소환하였다. 정부에 전지하였다. 이제 강무로 인하여 순절을 상지하고자 한다. 영길도 노순문사로 하여금 이양후와 반당 이인에게 역마를 주어서 행제소에 나오게 하라.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지난번에 이양후의 죄를 청하였으나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순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부르시니 비록 법대로 처치하지 않더라도 길이 외방에 내쳐야 마땅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양후의 죄는 이것에 그친다. 이보다 중한 자도 간혹 있는데 하필 강청하는가. 더군다나 고향에 돌아가라는 명령이 거의 20일이나 되었으니 생각건대 이미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 길을 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노고로서도 또한 좋게 징계되었으니 다시 굳이 청하지 말라. 사헌부에서 또한 상소하였다. 이양후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가 특별히 어진 은혜를 내려서 향곡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그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양후로서는 이미 불충의 죄를 짓고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으니 마땅히 명령이 내리던 날을 당하여 즉시 마필로서 분주히 달려서 정도에 올라야 하는데 도리어 견녀로서 마치 병든 자처럼 갔습니다. 또 그 복례가 뒤를 옹리하고 두 아들이 달았으니 진실로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고 그 중로에 이르러 말을 타고 돌아오니 이것이 이른바 남이 자기를 보기를 그 패간을 보는 것처럼 한다는 자입니다. 이제 그 고향에 이르지도 않아서 소환한다면 어디에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으며 무슨 일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신등이 거기 생각한데 전하의 어진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에게 잘못을 베풀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소환하지 말고 종신토록 소용하지 말아서 한나라 시민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말하였다. 이양후는 배우지 못하여 심히 우매함으로 이런 죄를 범하였고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환한데 반드시 강언할 필요가 없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14년 명령락 12년 생원실에 방방하다. 예조와 성균관에서 조서강 등 100인을 치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문화와 박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화를 참찬의정부사를 삼고 박은을 금천군 겸 판의용 순금사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금교에서 경천까지의 구참을 관승으로 개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금교에서 경천에 이르기까지 구참을 빌건대 평안도에 의하여 관승이라 부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노비 쟁송에 대해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노비를 쟁송하여 골육이 상잔하고 풍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중분의 법과 한삭의 기한은 사송을 중단시키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좋은 법입니다. 이제 각사에서 결제를 끝마친 뒤에 간사하고 탐한 무리가 온갖 욕심이 가슴에 가득 차 시비를 분변하지 않고 본부에 오결을 정장하는 자가 하루아침 사이에 거의 수백 명에 이르니 쟁송이 그전과 같으며 그 사연도 모두 강제로 명령하지 않는 것을 알 뿐이다고 말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오결을 정장하는 자는 구서 관리가 뇌물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를 허락하지 말아서 사송을 중단시키소서. 정부에 내리니 의논하여서 아뢰었다. 작물을 받고 오기란 것은 진실로 명확하게 알아보기가 어려우며 사정을 따라서 오기란 것도 또한 마땅히 고찰하여 다스려야 하니 청컨대 그 법령을 더욱 엄하게 하소서. 이제 이미 수리한 오결의 정장을 모두 되돌려주고 다시 정장하는 것을 물리쳐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무고하는 자와 오결한 관리는 같이 법대로 처치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한결같이 정부에서 구역한 대로 따르겠다. 무릇 오결한 관리는 진실로 미우며 그 오결이라고 무고하는 자도 또한 미우니 이제부터 오결한 자와 무고한 자도 아울러 이 법에 의하여 죄를 주라. 오로지 공신과 자서 이외에는 임금에게 간청하는 것에 인연하여 범법자로 하여금 요행이 죄를 면하여 아조의 법을 어지럽히지 말게 하라. 한삭은 달수를 제한함이며 구획은 사건에 대한 처리이고 자서는 아들과 사이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응의 권위로 마패법을 세우다. 병조판서 이응이 아뢰었다. 처음에 마패를 상서사에 속하게 하여 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정부에서 포마를 바라는 데 대해 은사에서 아뢰지도 않고 패를 주니 미편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대수 인원에서 기마 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문한 뒤에 패를 주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도록 하라. 상서사는 조선조 초엽 부인과 재배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데 태종 5년 1405년에 전주를 이조와 병조의 돌림에 따라 보세 부인만 맡아보던 관아가 되었다. 기마 역자는 말을 타고 공문서를 전하거나 또는 전령을 수행하던 역자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각도의 군비 상태를 점검할 경찰관을 보내려다가 농사철이라 중지하다. 병조에서 아뢰었다. 각도의 군관의 기계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며 병서는 노후하여 썩었으며 군사는 정제하고 정강하지 못하니 청컨대 진무를 나누어 보내어 경찰관으로 삼아서 때때로 점거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이를 후회하여 말하였다. 제도의 땅은 넓고 길은 험주하며 농사일을 곧 일으키려 하니 백성들에게 배를 끼칠까 두렵다. 비록 이미 출발하여 행한 자라도 아울러 모두 소환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직 예문관 허승을 순금사에 가두다. 전산시에서 아뢰었다. 구종지 허승이 일찍이 도간의 원리가 되어 본시의 노비를 빼앗아서 심공습의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하옥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기를 오결한 정상이 면박하지 못합니다 하니 허승의 갇힌 것을 잠정적으로 풀어주라고 명하고 도관으로 하여금 그 정유를 변별하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장령 장신도의 조회를 청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지난번에 주상이 정신도를 불러서 이 형발이 오는 것을 중지시키라고 명하였는데 정신도가 이 왕지를 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불경함이 막대합니다. 또 지평 전준의 죄를 청하였다. 무릇 관리로서 지위가 낮은 자가 먼저 이르는데 비록 상원일지라도 모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헌사의 법도는 더욱 엄하여 준퇴할 수가 없는데 이제 진준이 거간에 태만하여 사진하는데 항상 남의 뒤에 있으니 청컨대 죄를 주소서. 임금이 상소를 군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올영합 전호 마대수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사인이 왔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황희가 병으로 사직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성균생원 임징이 과거 볼 자격을 달라고 상서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의 형 임빙이 역당에 관계되어 이미 그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조곤이 자수하였기 때문에 그 처자와 신이 특별히 어진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이 과거에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삼관에서 형의 영구로서 신묘 무자 양년의 과거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제 과거의 날이 가까웠는데 또 삼관의
의논의 얽매 유사의 시험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신의 부시를 허락하소서. 의정부에 내린 의논하였다. 임징의 형 임빙이 비록 영모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장인 조건이 먼저 고하였으므로 처자 형제가 연좌를 면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부영이 범죄한 자라도 연좌의 유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가 부시하고 소용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수관 세 기관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사람을 잘못 첨가했다고 좌정성 하윤을 논제하다. 처음에 헌부에서 전 공안부 윤 김미가 주인 김숭을 잘못 첨가한 것을 탄핵하여 아뢰자 전 병조 좌랑 배윤이 김미에게 아바여 그 좌치를 김숭의 이름 아래에서 없애버리고자 하여 턱질하고 표하여 김미가 첨가한 자가 아닌 것 같이 하였다. 임금이 김미에게 명하여 자원 부처하게 하니 대언이 아뢰기를 김미가 바야흐로 병이 위독합니다 하며 임금이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다시 하려라 하고 배윤의 죄를 풀어주고 말하였다. 무릇 신료가 첨가한 사람을 이미 계문하여 턱질하고 표하는 것이 배윤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니 배윤은 실로 죄가 없다. 헌부에서 또 하윤이 김숭을 제수하여 만으로 삼고자 하여 김미의 보고단자를 병조에 보낸 죄를 탄핵하여 아뢰니 임금이 동맹공신을 헌부에서 작은 일을 가지고 탄핵하니 그 경중이 어찌 되겠느냐 하니 이관이 대답하기를 신의 뜻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매 임금이 옳도다 하고 하윤으로 하여금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보고단자는 관리를 첨가할 때 보정하여 추천하는 단자 종이 쪽지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4일 무온 첫 번째 기사 하윤에게 사직서를 돌려주다. 하윤이 사직하기를 구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관을 그 집에 보내어 위로하여 유시하고 이어서 사직장을 돌려주었다. 하윤이 또 사직하였는데 그 뜻은 대략 이러하였다. 헌부에서 이미 김미를 탄핵하고 또 노신의 잘못을 탄핵하였습니다. 임금이 또 윤하지 않고 사헌부 장무장령 유박을 불러서 김미를 죄 주는 것은 마땅하나 죄가 좌상에게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유박이 대답하였다. 김미가 김숭을 첨가하는 것을 하윤이 받아서 병조에 보냈으니 이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김미가 김숭을 첨가하였는데 하윤이 어찌 김숭의 불선한 것을 알아서 이를 막았겠느냐. 또 만호가 병조의 직임을 제수받았는데 오로지 좌상의 죄만을 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유박이 말하였다. 병조에서 처음에는 비록 알지 못하였으나 알고서 즉시 고신을 거두고서 계문하였던 까닭으로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하윤에게 명하여 정사를 보게 하고 또 김미가 바야흐로 병이 위독하니 그 자원을 들어주어 가까운 경기 땅에 안치하라 하고 드디어 과천현에 안치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4일 무온 두 번째 기사 공사 연음을 금지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4일 무온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홍유령이 범법한 일들을 상소하다. 처음에 전라도 경찰관 유승이 들어와서 조목별로 홍유령의 범법한 수십 가지 일을 올리었는데 이때 이르러 헌부에서 아뢰었다. 홍유령은 계모의 상사에 분상하지 않았고 기생 2사람을 거느리고 사냥개 20마리를 기르는데 그 비용을 다 영전에서 내게 하였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주상이 순성에 거둥하려 하여 서주에서 그대로 사냥하였는데 사사로이 스스로 말하기를 임금이 나와서 사냥하니 백성이 심히 괴로워한다고 하여 그의 불충하기가 이와 같았습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그 사유를 공문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일이 대체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징음할 것도 없다. 다만 유승의 계달만으로서 갑자기 불충하다고 지목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백성이 심히 이를 괴로워한다는 말은 나에게 아부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 민정에 따른 것이니 불충하다고 더욱 말할 수 없다. 처음에 내가 장차 서주로 가려고 하다가
홍유령이 고하기를 이 땅은 금수가 번성함으로 사냥하기에 심히 좋으나 그 백성들이 심히 이를 괴로워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갑자기 불충하다고 이르고 그 고신을 거두는 것이 가하겠느냐. 임금이 명하여 유승을 순금사에 오게 내리고 홍유령과 대질 변명하도록 허락하여 사실을 취하여 아뢰도록 하고 사헌부 장무를 불러서 전에 좌상의 죄를 청하였으나 이미 적실한 것이 아니었고 또 홍유령의 죄를 청하였으나 먼저 그 정상을 탄핵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 고신을 거두고자 하니 조금도 사의가 없다. 청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관원에서 상수하여 대원의 청가를 없애도록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풍해도 도관찰사 이은이 변호 영전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 글은 이러하였다. 밭에서 수조하고 호에서 공부를 내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전적과 호와 경기를 헤아려 인부를 바로잡고 조세를 정하여 정념이 아울러 이 저기함을 얻으면 창름이 가득 찰 것입니다. 지난해 이래로 변호 영전의 상호는 종자 3두를, 중호는 2두를, 소호는 1두를 주어 가을에 이르러 1두에 5두씩을 거두어 군수에 보충하는데 이것은 한때의 환을 방비하는 방책입니다. 신이 부서를 시행할 때에 당하여 널리 백성들의 패단을 물어보았더니 모두 말하기를 조세와 공부 외에 또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패단이 아니니 빌건대 이를 혁파하소서. 임금이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정념은 세금을 거두어 들임이고 부서는 해야 할 담당 직무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왕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낮에 광나루에 이르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학을 연주하도록 하여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경기 도관찰사 이은, 광주 목사 황록, 양주 부사 이지가 와서 주가를 바쳤다. 이 앞서 이은 황록에게 전지하여 와서 광나루에 이르렀다. 이때 이르러 전지하였다. 올봄 강무에 마땅히 광주 양근 포천 등지에 가겠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유승이 귀남에서 나와 천사로 들어가다. 모양이 병과 같았고 청적의 색깔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관곽색을 시해소로 개칭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조원 홍유령을 석방하다. 순금사에 서아래였다. 홍유령이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가 되었을 때 녹비 100장과 녹보 1만 속을 둔 곳과 계모의 상을 분상하지 않은 것을 본 증거인 20여인을 잡아와서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명하였다. 이 일은 대체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또 농사때가 이미 가까웠으니 홍유령과 조원을 석방하고 그 증거인도 잡아오지 말도록 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장조의 고신에 한품이라는 글자를 없애도록 명하다. 사관원에 명하여 장주의 고신에 한품이라는 글자를 없애도록 하였다. 장주는 바로 장사길의 기첩 복덕의 아들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올양압 사민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국마를 잘 기르지 못한 통진현감 한철영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또 수속하지 않고 태를 때려서 후례를 경계하라고 명하였으니 국마를 기르면서 삼가지 않아서 야위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감량 인리를 경기의 주현에 돌려서 유시한 뒤에 결제하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전의 부정 민환을 순금사에 가누다. 이 앞서 연경사 주지
회우가 병에 걸리니 민환에게 명하여 진맥하게 하였는데 사실대로 구하지 않다가 회우가 곧 죽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0일 갑장 첫 번째 기사 달이 방석 남쪽의 별을 범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월령을 밝히다. 월령을 거듭 밝혔다. 임금이 월령에 내우가 있기 사흘 앞서 목탁을 두드려서 조민에게 명령하기를 내우가 장차 소리를 낼 것이니 그 몸가짐을 경계하지 않는 자가 아기를 낳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흉죄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글을 보고 좌대은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지금 춘분이 이미 가까웠는데 전에부터 간 몰령의 일을 거행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니 조말생이 부복하여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명령하고 신하가 행하는 것은 고금의 상경이다. 내가 백성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소이이다. 이같이 각 일을 폐지하면 무엇인가 하고 이관에게 명하였다. 이는 예조의 임무이니 형조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라. 형조에서 계제사 조아랑 김제를 탄핵하니 이어서 임금이 정부에서도 또한 참여하는 것을 알고 즉시 김제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이제부터 한성부에서 오부 원리로 하여금 월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도록 하라. 조민은 많은 백성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어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홍은 현감을 혁파하고 다시 함주에 예속시키다. 서울에 있는 자들이 고장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유관들에게 사헌부 대사원을 제수하고 지비 장령 지평 정원을 다시 임명하다. 유관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설미수를 예조 판서로 해종을 사관원 의사관 대부로 삼고 지비 장령 지평 정원을 모두 고쳐서 임명하였다. 처음에 하윤 남제 등이 아뢰었다. 사헌부에서 신의 연고 때문에 출사하지 않아 관을 비우는 것은 미편합니다. 그러나 그 감찰 신구에는 고찰하지 않을 일이나 그 정상을 자세히 고찰하지도 않고 갑자기 홍유룡의 죄를 청하여 작은 일을 가지고 대신을 탄핵한 따위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범한 것이 많은 자는 그만이지만 적은 자는 오히려 복직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임금이 헌사의 직임은 백관을 규찰하는 것이니 이미 관계가 있었다면 어찌 능히 남을 바로잡겠는가. 헌사에서 죄를 범하고도 그 직책에 복귀한 경우가 옛날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는가 하니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속기 고쳐 임명하는 게 마땅하다. 임금이 다만 말 때문에 소사의 책임을 가벼이 파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정부에서 상사하여 그 죄를 밝히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모두 파면하고 헌사에서 전제하여 검으로는 죄자의 장무를 부르면 각자 흩어지지 말고 반드시 장무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강무 사의를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도졸로 하여금 상잡하지 못하게 하고 가전의 검수는 요사하지 못하며 대소인의 위내에서는 먼저 갈 수 없으며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태 50대를 때리는데 중한 자는 장 80대를 때리고 이품 이상은 건수를 제해주는 것이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무를 당하여 말을 달려서 가전에 들어가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조금도 주상을 공격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을 세우고 엄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건수만을 죄주는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2품 이상은 계문하여 과제하고 3품 이하는 그 죄를 직단하여서 군법을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상소하였다. 옛부터
왕의 사냥하는 땅은 기내의 한가하고 빈 땅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사냥하는 장소가 아직 정한 곳이 없으므로 혹은 멀리 전라도 풍해도까지 나가니 그 패가 작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도읍을 비운 다음에 헤아리지 못할 환이 있을 것이니 원컨대 기내에다 그 일정한 곳을 정하소서. 또 대간 형주로 하여금 종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제 기내의 백성이 거주지가 조밀하여 한가롭고 빈 땅이 없는데 백성들이 경작하는 땅을 빼앗아 금수에게 주는 것은 참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일정한 곳을 정하도록 청하니 진실로 가상하다. 해주는 비록 기내가 아니지만 또한 침이 멀지도 않고 땅도 한가롭고 빈 곳이 많다. 이제부터 해주로서 일정한 장소로 삼겠다. 삼성의 호종은 이미 폐지한 지 오래이다. 만약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내가 황공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본말을 갖춰서 아뢰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5일 기상 5번째 기상 강무소를 강원도 순주에서 철원 등지로 옮겨 정하다. 처음에 강무소가 강원도 순주였는데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다가 이날 지진이 일어나니 하윤 등이 아뢰기를 때가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멀리 나갈 수 없습니다 하여 드디어 철원 등지의 10여일 거리로 정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남제 병계랑 김여지에게 회시를 맡겨 생원 조서강 등 33인을 뽑다. 감 춘추관사 남제 동지 춘추관사 변계랑 예문관 제학 김여지에게 명하여 회시를 맡아서 신생원 조서강 등 33인을 추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권도 성계 이하 이수는 모두 조사이나 아무도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으니 가히 시험을 관장한 공정성을 알겠도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올량합 3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진도군에 목책을 세워 곡장을 만들 것과 추수한 자들을 옮겨둘 것을 의논하다. 지해진 군사에게 명하여 군민을 거느리고 다시 진도구치에 들어가게 하였다. 진도군은 본래 남해 가운데 있는데 일찍이 왜구로 인하여 내지로 옮겼다가 이제 해변이 편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이날 전라도 당번순군으로 하여금 섬 가운데 목책을 세우게 하여 장차 목장을 만들려고 하니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먼저 추자도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제주에 옮겨간 자가 있으니 반을 추쇄하여 진도에 옮겨두고 또 각 고을의 12군으로 하여금 윤차로 수호하게 하고 지군사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소서. 또 불기난 여러 포구의 병선을 추쇄하여 요해철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수군절제사가 보고하였다. 각 고을에 유의하는 임무를 추쇄하여 진도에 채우고 10년을 하나여 조세와 공부를 면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조세와 공부를 면제하는 일은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강원도에서 강무하고 녹양평과 포천현 매장원에 들르다. 임금이 상황을 받들고 강원도에서 강무하였다. 낮에 녹양평에 머물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학을 베풀고 저녁에 포천현 매장원에 머물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해룡산과 왕방산에서 사냥하다. 임금이 사슴 3마리와 노루 1마리를 쏘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감악과 해룡산 신에게 제사 지내다. 내시별감을 보내어 지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화승이 태미 서번 상상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영평현 굴동에 머물다. 백운산 신에게 제사 지내다. 내시벨감을 보내어 지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화승이 태미의 동번 상서성을 범하다. 사이가 2촌이었다.
세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김화현 동창역들에 머무르다. 세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철원의 보계산 금악산 소울유탄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내시 별감을 보내어 지내게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평강헌 수령에 이르러 적산등지에서 무리하다. 세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옥망평에서 사냥하고 가비천에 돌아와 머물다. 세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연천 대탄에 머무르다. 행궁찰방 대호군 이도 전식위를 가두라고 명하였다. 반감 조불정이 금령을 범하고 풍천역으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도 등이 품지하지 아니하고 조불정에게 항쇠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내정원에서 연회를 베푸다가 늦게 황궁하다. 두 임금이 지극히 즐기다가 해가 저물어 신시에 이르러 아울러 동거하였는데 가전에서 여학을 베풀어 밤이 되었어야 돌아왔다. 세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이도 전식위를 석방하다. 전지는 이러하였다. 반감 조불정이 죄가 있음이 확실하다. 너희들이 어저께 항쇠하여 끌어다가 내주에 두었다가 뒤에 꼭 풀어주었으나 전혀 나에게는 고하지 않았으니 인신의 예가 과연 이와 같을 수 있느냐. 또 조불정의 죄는 함부로 역관에 들어갔고 다른 범죄는 없었다. 너희가 죄의 경중을 알지도 못하고 감히 무리한 일을 범하였으니 그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너희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기 까닭으로 잠정적으로 용서한다. 후일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 두 사람이 실색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황해의 병을 치료한 금교 한승윤 양홍달 판전이 감사 조청에게 저화를 지급하다. 각각 100장을 내려주었다. 그들이 황해의 병을 능히 치료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오도리 지위 1500호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4인이 왔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과천에 부처한 김미를 병이 위독하다 하여 용서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의 보고 등 병규역 승을 다시 두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직접 문과급제의 정인지를 1등으로 뽑다. 임원하여 문과급제를 방방하였는데 정인지가 제1등이었다. 조서강 등을 복시하였는데 영준추관사, 하윤지 준추관사, 정탁, 예조판서 설미수에게 명하여 독권하게 하였다. 하윤 등이 대책 3통을 골라서 대언 탁신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장원은 신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세시권의 잘되고 못된 등급은 어떠한가 하자 탁신이 대답하였다. 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 임금이 내가 집은 것이 장원이다 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은 이것이 바로 정인지였다. 하윤이 헌의하여 처음으로 을과 3인을 고쳐서 을과 제1등 급제로 하고 병과 7인을 을과 제2등 진사로 하고 동진사를 을과 제3등 동진사로 하고 은사는 은사 을과 제3등 동진사로 하였으니 대개 원조의 과거의 예를 본뜬 것이었다. 정인지를 예빈 주부로 삼았다. 임헌은 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관람하던 일이고 방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정서를 주던 일이고 문무관은 붉은 종이로 생원 진사는 흰 종이로 주었으며 홍패 백패라고 하였다. 독권은 시권을 줌을 말한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노세한 이은을 인영부 윤회
오승을 경기도관찰사에 임명하다. 태중치록 27권 태종 14년 3월 1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마도 종족무의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2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주에서 사냥을 하려다가 실행하지 않다. 전날 저녁에 관원에서 장차 동가한다는 말을 듣고 예고라에 정지하기를 청하였다. 이관이 신은 듣지 못한 바이므로 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간관이 이에 물러갔다가 이날 밤에 큰 비가 새벽까지 내리니 임금이 그제서야 정지시키고 이관에게 명하였다. 이제 관원에서 사냥 나가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하였는데 그 일은 비록 옳으나 장무 일원이 소를 가지고 와서 고하였다면 내가 마땅히 따랐을 것이다. 합사에서 예고란 것을 돌아보면 권신의 주애를 청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반드시 이름을 낳고자 하였을 뿐이요 나의 덕을 보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꾸짖어 보내지 않았느냐.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2일 을이온 두 번째 기사 풍해도 빈민에게 가호당 쌀 4섬씩 지급하다. 빈민 180인에게 쌀을 각각 3섬씩 내려주었으니 그 도의 관찰사가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친급가의 법을 세우다. 임금이 말하였다. 조사가 사직서를 올리고 어부의 병환을 돌보러 환영하면 그 사장을 돌려주도록 명하여 본직에 나오게 하는 것이 근년 이래 항식으로 삼였는데 이것은 정치하는 대체가 아니다. 이제부터 동반의 대소조사는 먼저 정부에 고하여 정부에서 신문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말미에 주고 사직서를 올리지 말게 하되 병조에서 갑사를 맡아 말미를 주는 예와 같이 하라.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양호의 조회를 청하다. 회답하지 않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양근으로 가는 길에 용진에 머물다. 수행 인원을 줄이다. 수가하는 각품을 줄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광주 양근 등지에 거둥하고자 하였으나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정지시켰다. 임금이 대간 장무를 불러서 이관에게 명하여 이래를 꾸짖었다. 내가 항상 명하기를 무릇 나에게 고할 일이 있으면 조계에서 이를 말하고 들어주지 않은 뒤에야 소청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헌사에서 갑자기 상소하였다. 이제부터 조계에 참여하지 말라. 또 내가 사냥 나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따라와서 알겠느냐. 대답하기를 어제 방방할 때 전정에 입시하여 전장 가운데 행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니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행진을 펴놓았던 자를 조사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사인 허규를 시켜 아뢰었다. 오랫동안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고 또 봄 농사가 바야흐로 한창이니 청컨대 사냥하러 나가지 마소서. 임금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를 알았느냐고 물으니 허규가 찬성 이숙분에게서 나왔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숙분이 내가 이미 국군을 놓아 보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다. 하고 이어서 허규에게 명하여 정부에 유시하였다. 이번 행차는 불과 나흘인데 어찌 백성들의 패가 되겠느냐. 임금이 헌사의 상소에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아 백성들의 해가 있다는 말이 있음을 보고 말하였다. 지금 나의 행행은 이와 같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헌사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마땅히 공정고로 하여금 반미를 가져오게 하고 매양 주정소나 숙소에는 감사와 수령은 나아오지 말게 하겠다. 만약 혹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시신사가 마땅히 그 견책을 받을 것이다. 대관에서 예고라에 청하였다. 강문은 마땅히 일정한 장소를 정해야 하며 삼가서 먼 곳으로 행행하지 마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 인군이 세 곳을 정하였으니 만약 일정한 장소를 정한다면 충청도 풍에도 강원도로서 장소를 정하겠다. 이날 승려가 이미 출발하였으나 비가 내려 길이 진흙탕이 되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니 이응, 이관 등에게 명하였다. 명일 황궁하여 날이 맑기를 기다려서 사냥할지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이응 등이 대답하였다. 이번은 머물러서 날이 맑기를 기다렸다가 양근에서 사냥하는 것이 매우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구군은 몰입군이고 공정고는 조선조 때 대구란의 쌀, 간장 등의 공급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나중에는 사도시로 바뀌었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양근의 성황과 용문사 용진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내시별감을 보내어 제사 지냈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임금을 호가하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양근에 이르러 북산에서 사냥하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임금이 친히 사슴 4마리를 쏘았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집집마다 우물을 파괴하였다고 지 양근 군사 노상인을 파직하다.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니 새로 지은 집 세 채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우물을 파었다. 임금이 노상인이 시킨 것으로 생각하여 좌우로 돌아보며 노상인의 아비는 심히 정직한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세 집이 아울러 하나의 우물이면 또한 족하다. 집마다 각각 우물이 있으니 이것은 나로 하여금 지빙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파직시켰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국경을 넘어온 중 희청, 장순, 희전을 요동에 돌려보내다. 평안도 도순문사가 보고하기를 요동의 중, 희청, 장순, 희전 등이 지금 의주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원래 조선인인데 일찍이 중국인에게 붙잡혀서 끌려 들어갔다가 부모가 함께 죽었으므로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이 중들을 도로 돌려보내는 것이 의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여겨 드디어 이자하고 압송하였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납산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내시별감을 보내어 광주의 성왕과 금단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달이 심성을 가리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3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금단산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친히 사냥 8마리를 쏘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광나루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환궁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지평산군사 이숙봉이 가렴한 곡식을 백성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다. 경차관 조치가 복명하여 아뢰었다. 지평산군사 이숙봉이 백성에게 가렴하여 폐를 끼쳤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그 직을 파면하고 거두어 들인 물건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도관찰사가 각각 죽석 15장을 바쳤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15척이었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조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소장만을 올리도록 명하다. 대간에서 조계에 참여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처음에 임금이 대간 장물을 불러 전지하였다. 내가 지난번에 대간으로 하여금 조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너희들의 마음에 반드시 일시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소명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모두 소장을 올리고 조계에 들어오지 말라. 장모 이유이가 대답하였다. 일찍이 대간으로 하여금 조계에 들어와 참여케 한 것은 신충에서 나왔으니 진시로 후세에 남길 양법입니다. 이제 신등이 부재한다고 하다고 하여 조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름다운 법이 도중에 폐지되어 장차 만세의 비웃음을 남길까 저에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는 너희들이 좌치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 말라.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3월 2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을 맞아 광년루에서 연회를 베푸다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대중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4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문과에서 3장의 시험 성적을 종합 채점하는 법을 쓰다. 문과의 예에 의하여 3장에서 통과하는 법을 폈다. 법은 초장, 중장, 종장의 고강을 하던 법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4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상옥은 이숭묘의 묘상에 부의하다. 쌀콩 20석과 종이 150권을 내려주었으니 그 음이 상에 부의한 것이다. 또 관각을 내려주었으니 이숭묘가 진안군 이방우의 사이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4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외인 사 몽고로와 통사, 채, 곰룡 등을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풀어주다. 훈련관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동병관에 들어가서 무경을 강시하였는데 그때 조정무의 사외 등이 서평관에 우거하였다. 사몽고로가 술에 취하여 강청에 들어가고자 하므로 문을 지키는 자가 제지하니 찼던 칼을 뽑아 찌르고 또 금랑관인을 순금사 사제 현중인의 등을 찔러 유혈이 낭자하였으나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두었으나 이었고 모두 석방하였다. 사외는 사신으로 온 외인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4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경인년에 1410년에 투항한 외인 32인을 대마도에 돌려보내다. 경인년에 투항한 외인을 전라도 태인 장성 등지에 나누어 두었는데 종족무가 돌려달라고 청함으로 정부에서 인응하여 돌려보내자고 아뢰었던 것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7일 경전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세자 시사관을 두다. 시사관을 설치하여 나누어 3번으로 하였다. 전 총재 이교, 예조, 차미, 홍섭, 첨지, 통례, 문사, 조흥, 첨지돈령 부사, 이회, 이점, 첨총재, 심정, 종부 판권, 조모, 대호군, 김유량, 종부 직장, 조최 등에게 명하여 세자를 모시고 습사하게 하였으니 모두 공신의 아들과 사위였다. 세자가 3번을 모아 활 한 장을 내어서 능히 잘 쏘는 자로 하여금 내기하게 하는데 오시에서 술식까지 하였으며 다음 날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하루는 세자가 병을 칭탁하여 강을 정지시키니 우빈객 4시가 이내가 금일 강을 정지하는 것은 전날 습사한 피로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이미 몸이 아프다고 하였으니 만약 오후에 습사한다면 이것은 활쏘기 하는 데만 마음을 기울이고 강습하는 일에는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부득이하여 강을 들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유성이 하고성 남쪽에서 나오다. 모양이 병과 같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저자도에서 고기 낚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상황을 받들고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이어서 저자도에서 관어하다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악을 베풀어 극진히 즐거워하였다. 관어는 고기 낚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다. 오시에 큰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렸다. 해가 푸르스름하고 빛이 없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언영년을 베풀다. 신급제의 언영년을 의정부에서 내렸으니 성상부원군 이직을 앞영관으로 삼고 대제학 김한노를 부영관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3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덕궁에 나가 상왕께 연회를 베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3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전 병마사 이흥발 전 부윤 이흥제 전 총재 이흥로를 자원 안치하게 하다. 또 이흥발의 가속에게 명하여 모두 내려보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3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최방사 박윤충이 단천 안변 영흥 등지에서 캔 금 138량중을 바치다. 재련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일대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손상하다. 경상도 함양, 산읍, 진성, 감음, 거창, 거제, 삼기 등지에서 서리가 내려서 곡식을 손상시켰는데 무려 3일 동안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오도리 지위 올량합 천호가 돌아가다. 동어, 허주, 어부로 등이 돌아갔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동계에 나가 매사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보고한 노비와 호구의 법을 승인하다. 1. 국조에서 공사 노비를 역사하는 법은 모두 전조의 구적을 그대로 썼으므로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서 진위가 서로 뒤섞여 죄송하는 날이 번극해집니다. 이제 교지를 받아 중회의 상송은 날짜를 정해놓고 결절합니다. 빌건대 주장관으로 하여금 금년 10월 초 1일부터 시작하여 공사 천적과 각각 그 거주하는 경중의 각사와 예방의 각 거울에 있는 화명을 정보하여 아울러 모두 관에 바쳐서 추고 핵실한 뒤 고쳐서 성적하여 나누어주고 구적은 하나같이 모두 불태워 버리소서. 만약 공처 노비, 타인 노비, 양인 자녀를 아울러 기록하여 관에 바친다면 함부로 성적받은 자나 구적을 숨기는 자를 사람에게 징고하도록 허락하여 제서 유위율에 의하여 조율하여 논제하고 역시 역사 노비를 아울러 추구하여 한 반을 징고한 자에게 상으로 충동하고 한 반을 속공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지난번에 하지하여 양천이 상송하여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울러 분변하여 결정하도록 한 일을 신등이 의논하니 양천이 상송하여 문서가 비록 발견되지 않더라도 장부를 바친 것이 명백하고 3, 4촌의 양인 족속이 현존하여 천적이 불명한 경우에는 종량하여 결절하고 비록 장부를 바쳤더라도 양인 족속이 나타나지 않고 천적이 불명한 경우에는 사제감을 붙이고 천적이 명백하고 역사한 지 오래인 경우에는 종천하여 결절함이 어떻겠습니까? 1. 교지를 받들어 행위하여 각사에서 양피고가 갖추어진 것을 나누어 결절하는 일은 각사의 관은 가운데 기한된 달을 4번이나 넘겨서 금일에 이르도록 오히려 결절을 끝마치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 교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엄격히 징계하여 마땅합니다. 헌사로 하여금 그 각사의 결절을 끝내지 못한 사유를 고찰하도록 허락하여 방장과 행수를 제서 유의율로서 논제하소서. 결절한 뒤에 노비를 ing집하는 자는 형조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여 3품 이상 그 아들 사위를 가두고 4품 이하는 바로 당사자를 가두어서 교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논제하소서. 또 기한된 달 뒤에 이를 새로 신정할 자가 있으면 이달 15일까지 시작하여 또한 주장관으로 하여금 청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아래였다. 삼가 경제 호전을 살펴보면 근래 이래로 호구의 법은 밟지 못하여 차역에 고르지 못하고 양천이 뒤섞여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는 경외에 관해서 추고 성적하여 호수인 부천 내외의 사조와 솔고자손 재질 일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가축 기록하소서. 빌건대 각도의 각 고울로 하여금 금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양반, 인리, 백성, 각색인
세계를 자세히 추구하여 분간 성적하여 한 벌은 호조에 바치고 한 벌은 감사의 연고에 바치게 하고 한 벌은 그 고을에 비치하여 경중 한성부에서는 명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그 본관을 고찰하여 정보하는 것도 또한 상항의 예로서 핵실 성적하소서. 만약 8조를 갖추시고자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고 다만 혹은 호랍이나 혹은 아비를 기록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들어주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화명은 노비의 명단이고 호수인은 호적의 첫머리에 적은 호주와 그 부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올린 공신자제에 대한 초입사의 법을 승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전에 초입사 1등에서 도염서령 동정을 허락하고 2등에서 도염서승 동정을 허락하고 3등에서 해제구 직장 동정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해제구를 이미 혁파하였고 도염서령을 승으로 고치고 승은 부승으로 고쳤으니 그러므로는 마땅히 1등을 가지고 도염서승 동정으로 삼고 2등은 부승 동정으로 삼고 3등은 각각 꼭 녹사 동정으로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초입사는 음사로 처음 벼슬에 임명되던 일인데 공신의 자손으로서 벼슬길에 종사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 조상 계보와 재능과 인품을 상고하여 도염서 해제구와 성중 에마에 임명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김구덕을 한성 부윤으로 김겸을 참지 의정부사로 임명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금성현에 눈비가 내려 곡식이 상하다. 밀, 보리와 올 곡식을 상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금은을 바친 연안부 사람 이실에게 그 값을 주다. 은 1정과 금 3냥중을 바치니 정부에 명하여 그 값을 넉넉히 주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농차철에 의육을 준비하여 하윤에게 바친 광주 목사 황록을 사헌부에서 논죄하다. 황록이 농사딸의 의육을 준비하여 하윤에게 주었으므로 조금도 수령의 채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지를 받들어 저과 유통 및 노비 문제 등에 관한 규정을 바치다. 의정부에서 왕지를 받들어 의논한 세 조문을 바치었다. 1. 저하를 위조한 사람을 징고하는 일. 전에 교지에 의하여 공사 청구는 천역을 면하여 양인이 되도록 허락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차례에 의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고 양인은 돈으로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이조 병조의 서원이 거관하는 일. 건연의 예에 의하여 협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노비를 진고하여 상을 받은 자가 죽은 뒤에 간에 고하는 일. 양인인 자는 담제 뒤에, 천인인 자는 기년 뒤에 본인의 자손이나 무후한 사람의 승중자에게 관에 고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 상을 받은 노비는 공가에 도로 바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모두 교지 부종론으로 논제하며 어떻겠습니까? 아랫바와 같이 하라고 명하였으니 다만 상으로 받은 노비는 모두 100일 뒤에 관에 고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승중자는 제사를 이어받음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무과를 복시하여 전사정 유승연을 1등으로 뽑다. 동서문에서 무과를 복시하였는데 전사정 유승연을 제1로 하였다. 임금이 진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실행하지 않고 좌대은 유산율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유승연을 부사직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배타기에 익숙한 성군에게 해령직을 주기로 하다. 해령직을 제수하였다. 조치가 평안 안주도 수군 첨철제사
의주도 수군 만호의 보고한 바에 의하여 아뢰었다. 성군 중에 배 타기에 익숙하고 연울이 가장 오래된 자를 빌건대 자급에 따라 해령의 직을 제수하여 군사를 권려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별와요를 혁파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홍의를 공초하여 완원 부원군 이양우의 죄를 청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금법을 범한 자는 용서할 수 없고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반드시 배임을 받는 이것은 고금의 상전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지난해 추동 강무에 방장하고 전주 성내에 숙자할 때 몰래 침입한 자가 있었으므로 잡아보니 바로 이양우의 건수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식 종 타내였는데 이름을 홍이라고 고친 자였습니다. 그 사유를 국문하니 말을 신말이를 반복하여 혹은 참말 같기도 하고 혹은 거짓말 같기도 하였습니다. 장차 잡아서 가두고 다시 국문을 더하여 따지고자 하여 전날에 상소하여 청하였으나 하지하기를 홍의의 범한 바를 신문하기를 우선 정지하고 즉시 방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간악한 자는 법으로 그 심화를 끝까지 추국하여야 마땅한데 어찌 그대로 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또 방간의 사환 중 종 석구지라는 자를 잡아서 그 출입하는 사람을 국문하니 홍의를 지적하여 말하였습니다. 청컨대 끝까지 추국하도록 허락하여 엄격히 징계하여 후인에게 보이소서. 또 전주 부윤 신급공 판관 이종실 등이 엄하게 다스리고 살피지 못하여 홍의로 하여금 몰래 출입하기를 엿보도록 한 것이니 그 죄는 종간의 예의는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빌건대 아울러 신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마음을 먹고 형문하면 추초의 아래에서 무슨 일이든 승복하지 않겠는가 경등이 잘 알 것이다. 방장은 강무를 하다가 잠시 정지할 경우 위내의 짐승이 달아나지 않도록 담장을 쳐서 막는 일이고 숙차는 머물러 자는 것이고 추초는 채찍으로 침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7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방간의 종 석구지를 공초하여 아뢰다. 방간의 종 석구지가 이르기를 지난해 남명하였을 때 이양우의 종인 홍의가 단자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부탁하여 대군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나 내가 황공하여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즉시 단자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연을 소위 이니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홍의의 말과 다르니 청컨대 서리를 전주에 보내어 그 단자의 사연을 방간에게 물어보고 오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참이 황자후에게 창포주를 만들도록 명하다.